우리가 지난 시간에 린에 대해서 잠깐 다뤘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동영상에는 린이라는 것이 즉 로컬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린은요, 차량 내 분산된 전자 시스템을 위한 저가형 직렬 통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보통 이슈들 간의 통신은 캔이라는 통신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캔의 말단부에 시스템 분산화 목적으로 저가형 통신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라든가 다임러, 크라이슬러, 아우디, 볼보, 폭스바겐 등에서 그러한 공개 표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린에 연결되는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는요, 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좀 심플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은 베이스로 가장 심플한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싱글 와이어 12V 버스 구조의 린이라는 방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린은요, 베이직하게는 UART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통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린과 캔 사이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종단부에서 그리고 캔의 특정 노드와 연결되고 그 캔 노드에서 다른 캔 노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요, 백본 구조의 캔 이슈들이 굉장히 캔버스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슈 C라는 노드에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린에 대한 슬레이브 노드들을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캔에 해당되는 노드는 린의 마스터 노드로 우리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도어는 캔 통신을 하고요. 나머지 도어는 도어의 락 같은 거, 문 잠금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거는 린 통신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린은 결국은 하나의 네트워크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캔에 적용되고 있는 이슈들을 마스터로 삼아서 각각의 종단형 분산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결국은 캔 통신을 할 수 있는 로드가 마스터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슈들은 린의 슬레이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싱글 와이어 12V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린은요, 굉장히 캔보다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심플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4년에 린 적합성 검토 사양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린 사양 발표가 2.2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ISO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조건 린이 국제 표준처럼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는 2.2 이상으로는 아마 발전을 안 할 겁니다. 이미 완성형 통신 방식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마이크로칩에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에 가서 에듀케이션이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요, 다양한 개발자 사이트에 도움이 나옵니다. 개발자 사이트가 나오면요, 거기에 런 솔루션을 누르게 되고요. 그 런 솔루션에는요, 커넥티드가 나와서 IoT, 와이파이, 블루투스, 로라, 그리고 캔, 그리고 린에 대해서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데이터 학습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린에 대한 그 칩셋, IC와 드라이버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린에 대한 사양을 또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학습들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린에 대한 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린 튜토리얼부터 나옵니다. 린 튜토리얼, 린 디스크립션, 린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리고 린의 프레임 타임, 그리고 실질적으로 린을 구성하는 것을 린 디스크립션 파일 LDF라고 부르거든요. 이 LDF 파일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린에 가게 되면 린의 오버뷰가 있겠고요. 스펙도 여러분이 직접 다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듯이 제너럴 센트럴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캔도 있겠고요. 그리고 플렉스 레이라는 통신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린은요 캔 통신의 한 노드에 종속되어서 분산형으로 린을 이렇게 종단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게이트웨이 형식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린 스페시피케이션에서는 실질적으로 2.2 버전의 린의 사양서를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린 디스크립션 파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린에 대한 사양이 정리된 파일을 린 디스크립션 파일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는요 린에서 사용하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디스크립션, 정의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가 검사, 검증, 또 다양한 분석 툴을 위한 파일이다, 범용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베이스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린 디스크립션 파일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질적인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린의 프로토콜이라든가 그리고 버스 속도라든가 시그널, 프레임, 그리고 스케줄, 테이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린에는요 기본적으로 린 버스 에뮬레이터와 어널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은 결국 린 디스크립션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통해서 에뮬레이터라든가 분석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린 디스크립션 파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린 마스터와 캔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겠죠. 다양한 린 슬레이브들을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린 디스크립션 파일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형태로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더 섹션이 존재합니다. 린에 대한 린 디스크립션 파일의 헤더 섹션이 있겠고요. 거기에는 이 린 프로토콜에 대한 버전, 예를 들면 린 프로토콜은 2.0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린 통신 스피드는 10kbps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슬레이브가 어떤 건지,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로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스터는 어떤 마스터예요, 이름이. 그리고 타이머 베이스는 이렇고 지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는 슬레이브 1입니다 라고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더 섹션에서 역할을 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시그널 디스크립션 섹션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시그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시그널즈라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시그널즈의 네임들,
업, 다운, 윈도우 에러, 윈도우 리프트 스테이트, 윈도우 패널 인포메이션, 윈도우 버스 인포메이션 이런 시그널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그널에 대한 사이즈를 정의합니다. 비트 수는 몇 개고 몇 바이트를 사용하고 인티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레이를 사용하느냐 라는 그러한 시그널 사이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초기 밸류 값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스터와 슬레이브 혹은 어떤 정보를 발행하는 퍼블리셔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서브스크라이버 형태로 각각의 시그널링에 대한 형태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이라는 것은 슬레이브고 윈도우 에라는 마스터다. 어떤 퍼블리셔 혹은 서브스크라이버 혹은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개념으로 시그널들을 정의하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린 디스크리션 파일에는요. 프레임 섹션이 존재합니다. 프레임 섹션.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섹션에는 베이직하게 프레임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여기에도 시그널처럼 시그널 네임이 오듯이 프레임 네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네임의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퍼블리셔인지 마스터인지 아니면 슬레이브인지 리스판스를 서브스크라이버인지에 대한 정의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블리셔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발행에 대한 리스판스를 할 것이냐. 그래서 리스판스를 한다는 것은 결국 슬레이브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데이터 랭스의 크기 2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윈도우고요. 그리고 리스판스는 슬레이브다. 슬레이브에는 각각의 또 시그널링들이 존재합니다. 윈도우 버스 인포메이션, 패널 인포메이션 예를 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왔고요. 거기에는 각각의 옵셋 값이라는 게 비트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옵셋 정보들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을 린 디스크립션 파일의 프레임 섹션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 디스크립션에는요 스케줄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시간 테이블이 존재하는데요. 얘는 뭐냐면요 니는 전체 노드별 시간을 좀 할당해 놨습니다. 시간을 할당해 놔서요 어떤 노드 A는 이만큼의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스케줄링을 했습니다. 기본 단위는 5ms를 기본 단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5ms 별로 노드에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서 각각 여러 개의 노드가 있으면 여러 개의 노드에게 5mm씩 할당을 해서 어떤 커맨드라든가 리스판스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마스터의 스케줄러, 즉 스케줄 테이블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거는요.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아니라 실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니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시버 입장에서를 보면요. MCU가 있겠죠. 그리고 MCU 다음에는 린 드라이버, 트랜시버가 있겠고요. 그리고 린 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마스터와 린 드라이버는 UART 통신을 베이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UART 통신으로 어떤 피지컬적인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을 UART가 역할을 하고요. 그것 또한 드라이버가 변형 작업을 해주겠죠. 그리고 린 버스는 와이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싱글 와이어고요. 전압 레벨은 보통 레커맨드가 12V고요. 9V에서 18V까지 전압 가변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린의 피지컬 레이어는요. 기본적으로 ISO 9141을 준수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ODB에 대한 강의를 할 때 K라인 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K라인 버스의
K가 전신이 된다. 즉 베이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K라인에서 EMI 측면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만든 프로토콜을 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린은요, 와이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 버스를 갖고 있습니다. 쌍방향이죠. 바이디렉셔널 버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 버스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요, 반드시 종단 저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30kΩ이라는 종단 저항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종단 저항과 다이오드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닥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과 어떤 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이오드와 종단 저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캔버스를 갖고 있는 마스터는 마스터 데스크, 슬레이브 데스크 두 개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슬레이브들은 그냥 슬레이브 데스크 하나씩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에는요 30kΩ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것을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슬레이브 노드들은 그냥 정단정 하나와 다이오드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실제 그라운드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극성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로 노드를 달 수 있는데 맥시멈 한 15개까지 최대를 종속 노드, 슬레이브 노드를 다룰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린에 대한 전송 속도는 뭐 1kbps 정도에서부터 20km까지 있는데 데이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속도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린에서는요. 그리고 버스에 대한 이런 최대 거리는 40m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캔에 물려있기 때문에 굳이 40m까지 최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터에는 종단 저항을 우리가 두 개 단다고 그랬죠. 하나는 30kΩ과 하나는 1kΩ의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다 사용하고요. 나머지 슬레이브 노드는 그냥 30kΩ과 다이오드 하나만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마스터에는 주 로드 1kΩ과 그리고 다이오드 그리고 종속 노드 30kΩ과 다이오드 두 개를 연결한다 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그널, 피지컬 시그널을 어떻게 1과 0으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미넌트 우성은요 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성 리세시브는 버스상에서 하이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로직에서는 도미넌트는 0, 리세시브는 1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컬하게 도미넌트는 어떤 시그널 전압의 40% 이하를 도미넌트라고 부르고요. 60% 이상을 리세시브 모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캔 통신과 마찬가지로 얘도 린에도 여러가지 종속 노드가 분산형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와이어드 밴드 조건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드가 먼저 리세시브 상태의 버스를 도미넌트로 쟁취를 해서 사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린의 전신은 결국은 K 트랜스 라인이라고 의미를 했었죠. 근데 이 K 트랜스 라인의 EMI 측면에서 슬로프, 즉 폴링 엣지 슬로프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EMI 측면에서 치명적이었는데요. 이것을 EMI 측면에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링 엣지의 슬로프를 좀 완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EMC에 최적화시켰다 해서 이것을 린의 시그널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MC에서 최적화되고 EMI 전도 노즈와 방사 노이즈에서도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K 라인에서 지금은 린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린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운영은 데이터 메시지는 뭐 2개에서 한 8바이트 정도로 평범하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퍼블리셔와 슬레이브 관계를 맺습니다. 데이터 링크는요. 그래서 어떤 캠퍼스를 갖고 있는 것을 린 마스터라고 불렀죠. 그리고 린 마스터는 린에 대한 마스크 태스크와 슬레이브 태스크를 2개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와 연결된 거를 린 슬레이브 노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린 슬레이브 노드는 슬레이브 타스크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어떤 헤더 파일을 보내주겠죠. 그러면 그 헤더 파일에 맞게 또 마스터에서 어떤 리스판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스터가 헤더 파일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는 슬레이브 1에서 리스판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헤더 파일을 보내고 리스판스는 슬레이브 1에서 보내주고요. 반면에 마스터가 헤더와 리스판스를 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팅 하는 경우겠죠, 결국은. 그리고 마스터가 헤더 파일을 보내면 슬레이브 2에서 리스판스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리드라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리드, 이거는 마스터, 라이팅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리드고요. 그래서 어떤 마스터 노드에서 슬레이브 노드한테 데이터를 쓸 때는 헤더와 리스판스를 다 마스터가 갖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특정 슬레이브한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마스터가, 그럼 헤더는 마스터가 갖고 있고 슬레이브는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 값을 이렇게 전송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와 슬레이브,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관계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러한 마스터와 슬레이브, 헤더와 리스판스의 관계를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이거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혹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아니면 슬레이브끼리의 통신을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멀티캐스트가 있습니다. 마스터 하나에서 여러 개의 슬레이브와 통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린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린의 메시지 프레임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프레임은요, 헤더와 리스판스 그리고 리스판스 스페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스터 헤더는요 13개의 리세시브를 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1개의 딜리미터 구별자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0x5라는 id 값을 보내줍니다. id 값. 그리고 id에 대한 구별자 딜리미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리스판스를 마스터가 이런 아이디를 보내면 그거에 맞게 슬레이브는 데이터를 리스판스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응답하기 전에 약간의 딜레이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리스판스 스페이스다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이 헤더에 상응하는 슬레이브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마스터에다가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필드가 오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체크성까지 같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어떤 슬레이브한테 어떤 id 값을 보내주면 슬레이브는 거기에 대한 응답, 리스판스를 해서 마스터한테 데이터 필드와 체크성을 보내주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이제 마스터의 헤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맨 앞에 오는 것을 싱크 브레이크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3개의 리세시브 필드가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딜리미터 파일이 옵니다. 딜리미터 구별자가 오는 것을 싱크 브레이크 필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0x55라는 고정된 패턴 아이디가 오게 됩니다. 즉 고정된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식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캔과 다르게 LSB가 먼저 옵니다. LSB. 그래서 5라는 값은 0101, 그죠? 0101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LSB 값부터 마스터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스캐시 통신과 캔과의 캔은 MSB부터 보내주는데 이 리는 LSB부터 즉 최하위 비트부터 전송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린에 대한 통신 방식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강좌는 캔 베이스의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동안 캔, 린, 자율주행, ITS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진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개발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차에는요. 15주차에는 여태까지 강의한 것들에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